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서무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을 위한 압박이 있었다. 또 어떤 부대를 옮겨달라. 이런 청탁 등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야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관련해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해달라. 이런 의사를 표명했고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들의 군특혜 관련, 의혹 관련해서, 최영두, 이 아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입니다. 관련해서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먼저 국회 출입기자 또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국회 좀 셧다운 우려가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회 오늘, 어제부터 지금 정기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 10시에 이낙연 민주당 취임 대표가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오늘도 당초 10시에,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상황 때문에 오후 2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소통관, 언론인들이 주로 출입하고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는 소통관이 이제 잠시 폐쇄된 상태고요.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제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그 동선에서 새롭게 동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검진 결과 판정이 나오는 게 되게 오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오전 여부에 따라서 또 추가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을 더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통관은 이제 폐쇄되는 상태고요. 오전까지는 국회 본청도 오전까지는 일단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 회의가 아침에 통상에 있습니다. 이 당내 회의를 못하도록 한 상태고 오후 2시부터 본청에서 국회본 의사당에서 회의가 재개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도 오후 2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제기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 또 특임검사 임명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저스티스 장관입니다. 정의부 장관이죠. 법무부란 거지. 그런데 지난번 이제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딸의 이제 논문 문제, 경리학 논문을 쓴 게 맞느냐는 의문이 시작되어서 빨리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는데 이번의 경우는 보통 대한민국 이제 그 자녀들, 남자들, 군대 보내본 부모들이라든가 직접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조사가 지금 8개월째 그냥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추미애 장관, 당시 당대표겠죠. 보좌관과 이 아들이 속해있던 부대의 장교와 통화를 한 사실, 이 전화 통화 관련된 진술이 있었는데 이걸 검찰에서 조서에 담지 않는 그런 상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넉장 수사를 벌였던 곳이 서울 동부지검인데요. 이 동부지검 검사들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계속 영전을 했고 또 주 장관은 주로 친정부 성향을 보여온 사람들 검찰청 책임자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사팀이 내놓을 결과는 이미 약간 정치에 오연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해야 되고 지금 주 장관도 이미 이 자신의 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결백을 입증하려고 하면은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서 이 수사 결과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법무부에서는 주 장관이 더 이상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사자의 아들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됐었고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사를 이렇게 지연하면 안 됐습니다. 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진술을 덮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검 동부검사들의 석연치 않은 계속 인사 정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검찰총장이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에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결백을 입증하고 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소설이 정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장관 스스로가 빨리 특임 검사를 총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만일 이를 막거나 이게 어떤 방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임 검사라는 게요, 원론적으로 보자면은 그 비리 검사를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케이스는 사실은 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그 병역 관련 의혹 수사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법률적으로 이제 대검찰청 훈령 160호에 특임검사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가 벤처 검사 사건 등 검찰 비리 혐의수에 활용되어 왔는데, 근데 법률적으로 따지자면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들의 직무 유기 자체를 이제 특임 검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검찰총장의 의지, 또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가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독립적으로 밝히겠다는 의지가 관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는 야당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보면은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20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찬성 여론을 보면은 20대 여론이 한 주 사이에 7.1%포인트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추 장관 아들의 이른바 황제 휴가 문제. 더구나 이것들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8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추 장관께서도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수표 추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고 당시에 정말 이를 위한 정당한 의료 무슨 그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한 병가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 진단서가 있는지 또는 그 지금 엇갈리고 있는 진술에 대해서 타겟으로 맞추어서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간단한 자꾸 덮고 지연시키면서 더 큰 문제, 더 큰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 수사가 지금 8개월 되도록 사실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특임 검사를 요구하시지만 또 이게 혹시 안 되면 당연히 또 특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검 쪽은 여당 의석수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의혹을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의혹이 그렇습니다. 조국 사건도 그랬고, 이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사임을 불렀던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간단하게 진위를 밝혔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혹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숨기다가 대통령직까지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당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 만큼 스스로 결백을 푸는 것이 결백하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수단하는 게 정도라고 보고요. 그걸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만일 이번에 특임검사를 방해한다거나 또는 특임검사 출근 못하게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부를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거는 오히려 본인의 사퇴를 부를 또는 파면을 부를 그런 사태로 치달을 겁니다. 그건 뭐 세상 여론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네. 자,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서 총 뭐 1차, 2차, 3차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휴가를. 이제 특히 그 우리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부대 복귀 후에 휴가를 뭐 연장해서 받는 게 그게 규정인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는 뭐 카투사에는 그런 규정 없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이 국방부가 밝힌 바에 보면요. 카투사는 미군이 배속된 한국군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미군지를 받지만 휴가 규정은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2017년 6월에 당시 카투사 일병이었던 추 장관 아들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그다음에 뒤이어 24일부터 27일까지 뭐 개인 휴가를 썼습니다. 네. 24일간 휴가도 이어지겠지만 첫 병과 열흘 이후에 휴가 과정이 이제 연장 과정이 특혜 논란의 핵심이죠. 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연 10일 넘는 진료 목적 청원 휴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열흘 연속 이상이 넘는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받으려면 진단서, 의결 절차 이게 다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환자나 병시약화 같은 이유로 이 소속 부대장이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의뢰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휴가 명령을 발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군에 있는 이런 의료 고위 이제 의료 담당 장교들, 고위 장교들의 정언도 나오고 있다 보면은 통상 외부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휴가가 연장되는 사례, 또 특히나 통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례라든가 또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만 해도 이 시비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구체적인 그 진술을 봤을 때 뭐 간단하게 알리바이만 확인해봐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추 장관이 그동안은 뭐 이를테면 뭐 아들이 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런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제 보고를 받겠다, 아니 보고를 그만 받겠다, 의혹 관련해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뭐 추 장관의 어떤 입장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조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추 장관이 지금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제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이게 뭐 이 추 장관은 보고를 그만 받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는 만큼 또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명예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그리고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동부지검에 배당돼 있던 추 장관 아들 수사는 8개월째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최근에는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지검 조수에서 삭제됐다는 보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게 수사에 이제 개입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네. 이제 사람들 보는 눈이 많아졌고 이 하나하나가 사실관계 밝혀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간단한 수사라고 한 만큼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이 아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임명하게 해서 그 수사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사 보고를 받으면 안 되죠. 지금 받으면은 그 스스로 일을 자기가 지금 계속 보호받고 또 최고인사권자로서 어떤 유혹이 생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지금은 단순히 수사 보고를 그만둔 단계가 아니라 특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께서 그 개천절 집회 강행하려는 그런 그 관련해서 국민의 어떤 그 생명 보건을 위협하는 어떤 이런 짓은 이런 행태는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 의원께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바이러스 전임에는 여야 좌우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예. 한 달 전 안 됐는데 며칠 전에 어떤 방송국에 같이 출연했다가 나란히 출연했다가 예. 똑같이 간접 감염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또 이낙연 대표는 보름 동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시도 이제 자가격리를 며칠간 했어야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역이 무슨 집회 하나에 좌우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광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역 최고 책임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질본의 우리 정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이 정본부장의 판단, 과학자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 어느 누구든 이 방역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되고 국민의 보건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이것을 정치적 방역의 정치화라 그러죠. 이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의 이동을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8월 17일까지 임시휴가를 만들어서 또 8월 14일까지 정부는 무슨 소비 쿠폰을 많이 만들어서 연극을 보러 가라, 외지에 가서 숙박을 하라, 이런 그 쿠폰을 뿌리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예컨대 민주노총 같은 데가 광화문에서 또 광화문 옆에 보신각에 집회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이른바 굉장히 이중잣대와 그리고 방역 판단 자체가 정부가 잘못되어 있던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정부가 이게 이제 확산을 우려해서 이게 추석 연휴거든요. 10월 3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네. 추석 때도 고향에 가지 말고 가급적 네. 집에 머물자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방역의 단계가 달라지고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과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방역을 정치화하고 방역으로 편가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